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 웃고 있고 너무 재미있게 보이죠? 이 아이들의 머릿속이 어떨까? 어째서 재미있을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진화는 뇌의 진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뇌가 바뀐 거예요. 옛날 뇌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했냐? 파충류에서부터 됐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포유류에서, 그 다음에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되어 있는데, 사실상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진화했는데, 이거 진화될 때마다 이 속 안에 뭐가 들어있냐? 파충류의 뇌에는 뭐예요? 생존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포유류가 되면 뭐예요? 감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아기를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하거든. 왜 얘네들이 강아지일까요? 자기 좋아하는 거 금세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해요. 이게 이제 감정의 뇌를 가진 아기들이라 그래요. 이성의 뇌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학생만 돼도 내가 너 이거 줄게 가질래? 그럼 이 사람이 저희가 뭘까?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의 뇌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아기들의 뇌는, 여러분이 보는 아기들의 뇌는 뭐만 남아있어요? 본능하고 감정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뇌를 전체 모양을 보니까 뇌 모양 겉에 뇌 피질이 있죠. 두뇌 피질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성의 뇌예요. 근데 원래 생기게 뭐부터 생기는 줄 알아요? 생명의 뇌부터 생겨요. 숨 쉬고 먹고 싸고 이렇게 하는 것부터 생겨난 거예요. 발생 자체는. 그 다음에 감정뇌, 좋고 싫고 막 이런 것들이 감정뇌, 이것들이 진화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 때 파충류나 양서류 이런 조류들은 자기한테 생명이 위협한 것만 피해 다녔지 저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만난 건 없어요. 서로 짝짓기를 하더라도 걔네들은 왜 짝짓기예요?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다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의 뇌가 생겨.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그려봤어요. 맨 밑에 뭐가 있어요? 거북이 한 마리, 파충류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의 뇌가 있고, 이성의 뇌가 있다. 근데 우리들이 만나는 애기들은 어떤 애기들이냐? 영화는 두 돌까지는 거의 파충류예요. 그래서 두 돌밖에 안 되네요. 돌종 지난 애들도 사람을 빤히 쳐다보다 웃는 아이가 있고, 빤히 쳐다보다 울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뭘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한테 위험한 거를 정말 빨리 감지하는 그런 애들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뇌신경세포가 뱃속에서부터 생겼거든요. 생후 특히 뱃속에서부터 세포는 다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번식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번식을 하느냐? 그러면 재미난 거 보세요. 시냅스의 발달이, 시냅스는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거예요. 두 돌쯤 되면, 아까 두 돌까지 뭐예요? 파충류의 뇌야. 얘가 생각 안 하고도 알아요. 저 사람 위험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유아가 되면, 영화에서 유아가 되면, 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는구나 빨리 아는데, 시냅스가 뭐냐면 뇌세포와 다른 시냅스 세포가 연결되어지는 걸 시냅스라고 그래. 근데 이 시냅스가 수가 두 돌 정도 되면 굉장히 초밀하게 돼요. 보는 것마다 다 연결하는 거야. 만일의 경우에 눈을 못 보는 아이가 있다면 시냅스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눈으로 무엇인가 정보가 들어오지만 다음 것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시각에 대한 시냅스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다시 빛을 보여주고 사물을 보여주면 시냅스가 또 생겨요. 그러나 늦어지면 늘어질수록 생겨지는 일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가 두 돌까지는 마구마구 늘어나다가 두 돌이 지나면서부터 안 쓰던 건 사라져요. 이거는 안 쓰는 거구나, 이건 안 쓰는 거구나. 그래서 6살쯤 됐을 때는 이미 성그러져서 얘의 특성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돌 아이 데리고 얘가 뭐가 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6살 정도 되면 야, 얘는 운동의 소질이 있구나, 얘는 그림의 소질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뇌의 발달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걷고 이런 2살 무렵까지 정말 아이들은 많이 성장해요. 근데 6살 때까지 애들은 단어도 많이 배우고 읽고 쓰고 세마고를 다 하잖아요. 이때 뇌가 이루어지는데 뇌 발달은 사실은 타고난 것보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태어나서부터 6살까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머리의 대뇌 피질에 시냅스들이 연결되는 정도가 다르다. 첫 번에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태어나 신생아들 보세요. 점점점 세포는 있지만 다른 세포와 연결되지 않지만 두 돌 지나면 너무나 많이 연결돼 있다가 6살 때쯤 되면 얘 안 쓰던 게 나와. 엄마들이 얘한테 자극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 세포와 이 세포가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이 되려면 하나가 내가 봤어. 내가 유치원에 와서 텃밭을 봤어. 눈으로 봤죠. 눈으로 보면 저게 텃밭인 애를 아는 애한테는 다음이 연결되지만 텃밭인지 모르는 애한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를 자극을 받으면 다른 세포와 연결되기 때문에 빨리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세포하고 한 세포가 연결되는 시냅스 사이는 아하 하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신경전달 물질. 기분이 좋으면 그때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재수없어가 되잖아. 그럼 그게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만나면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퐁퐁퐁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멀리서 보면 화학작용이 전기가 나와. 0.5V가.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 고등학교 선생까지 하면 37, 8년 가르쳤어요. 이제까지 하면 4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반짝반짝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애들이냐? 시냅스 연결이 빨리빨리 되는 애들이에요. 저거 나 아는 거야. 이런 애들은 눈에 반짝반짝 빛이 나요. 왜? 0.5V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근데 멍청한 애들이 있어요. 눈이 개슴츠레해갖고 얘는 머리에서 멍한 상태예요. 그 얘기 뭐야? 뇌세포 연결이 활발하지 않다. 그래서 이 시냅스의 생존 여부가 이 세포와 이 세포가 연결돼. 그러니까 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신경전달분이다.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뭐 이런 사건이 있거나 연결될 때 전류가 흘러요. 스파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활동적인 뇌들을 보면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거려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열받아. 그 얘기가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열나요.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근데 놀랍게도 아까 얘기했죠. 이 뇌세포와 이 뇌세포가 연결될 때는 여기서 신경전달 물질이 흐르고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자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책을 읽어. 아니 매일매일 애들이 레고 쌓기를 해. 그러면 그쪽 뇌가 발달을 해서 시냅스 회로가 완전히 굳어져요. 그래서 다른 애가 얘를 따라올 수가 없게 돼. 왜? 그러니까 감각을 주면 줄수록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뭐냐면 뇌가 가소성이 있다는데 어떻게 가소성이냐? 지금 이 손이 침팬지의 손이거든요. 침팬지한테 뭐를 시켰냐면 이 침팬지가 손이 5개잖아요. 저글링이라고 해서 공 3개를 가지고 돌려서 공 받는 거예요. 3개, 이 공 3개인데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3개월 시키고 나니까 두뇌의 피질 자체가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연결망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야. 위에 뇌세포는 회색으로 점점 돼 있지만 밑에는 시냅스 연결이 많이 되면 하얀색이 백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뇌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게 어렸을 때 저는 골빈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골이 비었다라는 건 뭐냐면 시냅스와 시냅스 간에 연결이 안 돼 있다. 세포와 세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를 골이 비었다 그래요. 근데 많이 쓰면 쓸수록 그게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의 뇌하고 트럼펫을 부는 사람의 뇌하고 다른 게 피아니스트는 손을 많이 썼으니까 손에 관련된 뇌피질 연결이 발달됐겠죠. 트럼펫은 입이 발달됐겠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뇌의 두께가 훈련 전과 훈련 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시키면 시킬수록 뭐가 발달하는 거예요?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쪽 뇌가. 근데 재미난 건 애기들을 아마 키워보신 어머님들이 잘 아실 거야. 애들은 거울신경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혀를 확 내밀면 애들도 따라해요. 아 하면 아를 하고 우 하면 우를 하고. 그 재미난 게 이게 애들이 이렇게 동화책을 볼 때도요. 여기서 막 달리는 장면이 나오면 애들 머릿속에서 달리고 있어요. 하는데 실제로 뇌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뇌가 이랬던 얘기는 어떤 뜻이냐.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런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냉수도 애들 보는 데서 마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냉수 먹으면 따라 먹고 싶거든 애들이. 그게 거울 신경이 있어. 저도 모르게 나는 안 따라해도 머릿속에서 물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유치원에서. 제 제자들 치다 유치원 선생님이었잖아요. 하루는 선생님 진짜 애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루는 간식으로 야구르트를 먹었대요. 야구르트를 먹어서 애들이 다 먹었는데 선생님 먹고 나서 야구르트 병을 옆에 쓰레기통에서 탁 던졌대요. 그랬더니 한 애가 꼬링 그래서 박수를 쳤대. 앞에 있던 애가. 그랬더니 애들이 죄다다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휴지통에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그날은 던지는 날로 정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이들은 본대로 행동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애들이 읽은 거는 그대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독서를 하면 이제 아까 사회성이 발달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책 한번 보이시죠? 튼튼한 이. 튼튼한 이 그런데 튼튼을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튼튼을 뚱뚱한 이로 할까요? 건강한 이? 썩지 않은 이? 5, 6살 되는 튼튼한 이를 알아요. 그지만 2살 된 애들한테 이 책은 적당해요? 안 적당해요? 안 적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서 얘네들한테 이에 대해서 볼 때 이 입모습을 보면 이도 나이를 먹어요. 그런 이게 있잖아요. 이 표정을 볼 때 좋은 표정을 계속 보잖아요. 애들의 뇌가 웃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뭐 어떤 책을 구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적합한 책을 골라야 돼요. 무서운 책을 보잖아요. 그럼 뇌가 쫄아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왜? 아이들의 뇌는 본능의 뇌, 감정의 뇌이기 때문에 생각에 이거는 거짓말이야. 7살만 되면 그래요. 막 그냥 무서운 거나 이거 다 꾸며낸 거야 이래요. 근데 아직 어린애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떤 거를 경험하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거울처럼 완전히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속의 인물들을 어머님들이 검토하시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야. 왜? 애들의 머릿속에는 따라하기 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애들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거는 책을 볼 때 눈으로 보죠. 눈이 앞에 있는데 눈을 반영하는 시각 중추는 어디 있을까요? 머리 뒷꼭지에 있어요. 후두 옆에 있어요. 보는 건 뒤로. 그 대신 듣는 건 어디 있어요? 옆에 있죠. 그러니까 눈에 들어온 거는 후두 옆에 시각 피질로 가요. 그런 다음에 이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저게 뭐구나. 저건 사과구나. 했다면 사과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판단해야 될 거야. 전두엽으로 올라와요. 그걸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축두엽에 있는 브로카용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뇌 영역이 책을 읽는다고 선생님이나 엄마들이 읽어준다고 하면은 전체가 다 활동되는 거야. 눈으로 와서 후두엽부터 전두엽으로 가서 양쪽 축두엽을 해서 그 다음에 축두엽 밑에 있는 건 해마거든요. 기억력까지. 그래서 아이들은 움직이는 물체를 더 보기 때문에 책을 읽어줄 때 움직이는 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아요. 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시각을 활용하면서 해마까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말로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책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거나 책을 읽어주면 기억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기 기억에 굉장히 많이 적용된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한글을 읽을 때하고 한자를 읽을 때가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옛날에 영재교육이라는 게 많잖아요. 요즘도 있을 거예요. 저 애가 지금 42살인 딸아이가 첫째 딸이었는데 걔 2돌 반대 제가 뭐 영재교육원 한번 가봤어요. 뭘 하나 근데 영재교육이 집에서 멀었는데 한자를 2돌 반밖에 안 되는 애한테 한자를 200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도 서당은 천자문을 아기 때부터 3살, 4살부터 익혔거든요. 근데 그 한자를 보는 거하고 한글을 보는 거하고 다른 게 한글은 소리 글자잖아요. 한자는 어떻게 해요? 뜻 글자잖아요. 매산 하면 산자가 산의 모양을 하고 있고 매천 하면 강의 모양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자를 읽을 때는 우리가 전뇌가 활용된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얘기 뭐냐? 책을 애들한테 들려주기만 하는 것보다
같이 보면서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내가 활성화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독서를 시각적인 걸 보면서 들려줄 때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근데 이제 저번에 저는 가천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그 서유원 서울대 교수가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장으로 와가지고 독서가 시각 활용으로 장기 기억을 증진하는 것뿐이 아니라 뭐를 했냐, 무슨 연구를 했냐면요. 이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장님께서는 뇌 활성도를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묵독을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맨 밑에 보면 글을 조용히 묵독할 때는 묵독한다는 거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시각 중추하고 생각 중추만 가는데 소리내서 읽으면 시각, 청각, 전두엽, 후두엽이 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사진을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은 서유원 교수가 최첨단 그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는요 세계적으로 4대밖에 없는 세븐 테슬라의 fMRI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계산할 때 뇌, 컴퓨터 게임하는 뇌, 컴퓨터 게임은 눈만 활동하네요. 눈하고 손만 해요. 근데 책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가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는 걸 알고 이때부터 우리는 사실 책 소리내어 읽기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버드 대학에서 신경과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한 사람한테는 키보드를 주고서 일주일 동안 오른손만 연습해보라고 해서 키보드를 줬어요. 직접 키보드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집 때는 악보만 주고 음표를 보고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상상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뇌를 촬영을 보니까 둘이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키보드 없이 악보만 보고 연습으로 한 집단에서도 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독서만으로도 갑자기 바뀐다. 즉 피아노 연습을 어떻게 돼? 피아노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도가 어디서 소리 나는지 레가 어디서 소리 나는지를 알면 그걸 가지고 연습하면 뇌에서는 피아노 쓸 수 있는 뇌가 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뇌가 이게 꿈속에서 본 것과 아니면 실제로 보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 이유가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을 못한다는 게 뇌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한테 나쁜 얘기를 많이 들려주면 나쁜 아이가 돼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들려주는 그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들의 뇌는 본능과 감정의 뇌로 구성되어 있는데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데 어떻게 상상으로 써도 좋아진다. 긍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도와주면 좋은데 그거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뭐야? 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죠. 여러분들 왜 책 소리내서 읽어주는지 몰랐죠? 애들한테 너 혼자 책 읽어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제 알파벳 좀 배웠다고 타임즈 읽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뜻을 모르고 책을 글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 소리내서 뜻을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책을 하나 여기 유치원에 들어와고 교실에서 하나 이걸 뺐어요. 밤에도 놀면 안 돼? 왜 안 돼? 그죠? 밤에 놀면 안 돼? 얘가 왜 물어보겠어요?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나 이 책만 보고 제목만 보고도 애들이 궁금해하겠다. 밤은 놀면 왜 안 돼? 왜 안 되지? 어머니도 설명해 주신 적 있어요? 잘 설명하면 좋은 아이가 됩니다. 아주 엉뚱한 질문. 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옛날에 그랬어. 울면 안 돼? 그랬더니 왜? 눈물이 나는 걸. 난 정말 울고 싶지 않아. 근데 눈물이 나. 어떡해? 그럼 울어야지. 울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화장실 문 열어줬어요. 실컷 울어. 속상할 때 눈물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후련해지거든. 그러고서 세수하고 나와. 어떤 기분인지 그거 나한테 말해줘.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나보고 누가 얘기해요. 그래서 애 잘 키웠냐고. 그래서 제가 30대 40대는 부모 교육 안 했어요. 왜? 내 아이들이 끝을 몰라서. 지금은 손자 손녀 6명이다. 사위까지 다 합하면 6명 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제 슬하에. 그렇기 때문에 샘플이 많잖아요.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뇌는 감정이 존중받아야 되고 먹고 자고 싸고 본능이 충족돼야 되고 안전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책을 가지고 놀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